자, 2회차 230제 2회차 지니쌤과 함께 시작합니다. 230제 동영상은요. 24번 그리고 27번 그리고 넘어가서 저 뒤에 40번, 41번 그리고 장문까지 총 5지문 들어가도록 할 텐데요. 자, 첫 번째 지문 먼저 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지문에서 24번 여러분 피셨습니까? 자, 24번의 원래 글은요. 목적의 글이었습니다. 보이시죠? 자, 그래서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해서 정보 수집을 위한 동의를 얻고자 대학 관계자에게 쓴 편지글이었는데 사실상 내용적으로 큰 중요한 내용은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출제가 거의 희박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중요도는 하. 그래서 기억해야 될 출제 포인트 굳이 따지자면 어휘 위주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먼저 정리할게요. 자, 첫 번째 문장서부터 들어가면 I'm pleased to have a moment of your time. 그래서 귀하의 시간을 잠시 얻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샤크 인코퍼레이션사의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저희가 연구를 하나 수행하려고 하는데요. 그 연구는요. That will determine 결정짓는 겁니다. 무엇을요? 형광펜 correlation. 상관관계라는 단어가 되겠죠. 그럼 어떤 상관관계냐? Between A and B 나옵니다. 무엇과 무엇의 상관관계냐면 에너지 드링크 소비자와 소셜미디어 프로그램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를 연구하려고 했다는 거지. 그치? 뭐 예를 들면 SNS 짹짹이 같은 걸 하는 친구들이 핫식스를 얼마나 많이 먹는가 뭐 이런 연구했었나 봐요. 자, 그다음 before we begin this inquiry. inquiry 형광펜 무슨 뜻이죠? 그렇죠. 조사, 질문 이런 뜻입니다. 자, 이 조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는요. It's imperative that 중요한 어휘 첫 번째에 나왔습니다. imperative. 이 글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좀 눈여겨보아야 될 단어가 2개, 3개 정도 되는데 첫 번째 단어가 바로 imperative네요. 자, 오른쪽 선생님이 공란을 비워놨는데 여러분은 해설이 돼 있기 때문에 오른쪽 노트 필기본에다가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imperative에서 정리 들어갑니다. 자, 예전에는요. 이 단어 대신에 어떤 단어들이 대신 쓰였었냐면 고1, 2 수준에서는 vital, essential, crucial, necessary 해서 it is essential that, it is necessary that 해서 대디아의 사실이 굉장히 필수적이다, 마땅하다, 의무적이다 이런 뜻으로 쓰였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단계를 좀 넘어서 이 단어와 동의의 뜻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의 독해를 좀 더 막막하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업그레이드된 단어 3가지를 외우셔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imperative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같이 정리해 드릴게요. 필기하세요. 자, 첫 번째 단어는 imperative. 금방 했죠? 자, 두 번째가 integral. 세 번째가 indispensable이라는 단어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다. 자, imperative는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필수적인 필요한 이란 의무가 있는 이란 뜻이고요. integral이라는 단어는 우리 integral 하면 적분이라는 단어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전체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구성 요소로서 필수적인 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 세 번째는 indispensable인데 자, 원래 단어가 dispensable에서 나왔습니다. dispensable 없어도 되느냐? 그럼 in이 붙었으니까 indispensable 없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지. 그래서 necessary와 같은 의미를 지닌 3가지 단어가 최근에 EBS 그리고 고3 그리고 평가원에서 강세를 보이는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다. 이 3가지를 반드시 정리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세요. 다음 문장. 자, it is imperative that we gather information. 따라서 중등 그리고 고등 교육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필수적이게 됐습니다. 됐죠? 넘어와서 we have selected. 당신의 학교를 우리가 선택했는데 우리가 뭘 필요로 하냐면 당신의 your consent 이 단어 체크하시죠? 동의하다라는 단어가 되면서 우리 agree나 assent, approve, 찬성하다, 동의하다 같은 의미로 알면 되겠고요.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학교에 동의를 구하는 바입니다. 어떤 동의를 구하느냐? 자, to conduct on-site research, 현장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데 대한 동의겠죠. 왜요? evidence를 수집하기 위해서죠. 뭐에 관한? use of energy drink by your student, 당신의 학생들이 사용하는 에너지 드링크 사용에 관해서. 됐지? 자, 학생들의 참여는요. 형광펜 voluntary 자발적인 것입니다. 의무적인 게 아니겠죠. 그리고 모든 학생들의 신분과 관련된 정보는 1급 비밀상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뭐 해야 돼? confidential 해야 돼. 이 단어가 또 중요한 단어로 보여집니다. 체크하시죠. 중요한 단어 confidential 이란 단어. 자, 우리의 privacy policy 정책에서 당신의 정보들은 confidential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나오는데요. 자, confidential 오른쪽에 정리해보죠.
뿅. 자, 봅니다. 자, 첫 번째 단어는 confide란 동사가 됩니다. confide란 동사는요, 비밀 따위를 막역한 친구한테 이렇게 털어놓다라는 뜻이 돼요. 그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단어는 confidence, confident 많이 보셨죠? 이거 뭐예요? 그렇죠. 자신감, 그리고 자신감 있는 이란 형용사가 됩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모를 건 아닌데 문제는 바로 이 세 번째 단어야. confident와 confidential 이란 단어를 기억합니다. 이 단어가요. 자, 첫 번째 confide에서 연결된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상당히 쉬울 텐데 confident가 이 dent랑 뭐가 다르니? 그렇지. 스펠링 A가 달라지고 있죠. 보이세요? 자, 이 부분이 좀 다르다는 거야. 스펠링 A가 달라졌어. 자, confident는 명사로 자, 비밀 따위를 털어놓을 수 있는 막역한 친구를 뜻합니다. 뭐라고요? 비밀 따위를 털어놓을 수 있는 막역한 친구. 정리됐습니까? 자, 그럼 넘어가서 confidential은 여러분 느낌이 오셨을지 모르겠는데 위에 보시면 confidence는 자신감 명사, confident 형용사죠. 자신감 있는. 마찬가지로 confident 명사, confidential은 형용사가 되는 거야. 자, 그럼 confidential은 무슨 뜻이다? 비밀성의, 은밀한, 기밀의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연결되는 꼴이 이해가 되셔죠? 그래서 세 번째로 여러분이 중요하게 비교하셔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되는 거야. confident하고 confidential을 기억해라. 이 두 가지를 비교해보라. 자, confident는 자신감 있는, confidential은 은밀한, 비밀의 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구분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서 All identity information. 당신의 모든 개인 신상 정보는 그러므로 비밀로 유지되게 될 겁니다. 요런 단어가 된 거예요. 됐습니까? 자, 마지막 넘어와서 Thank you for taking my proposal into consideration 하셔서 take something A into consideration 하시면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우리 많이 보던 수거죠? A를 고려사항에 놓다 해서 고려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런데 take something into consideration 이라는 이 단어 대신에 consideration 대신에 뭐도 쓸 수 있다? 그렇죠. account란 단어에 또 여러분 연상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됐나요? 그래서 take something into consideration과 take something into account는 같은 동의어 표현이고 이게 2회차 지문의 39번에도 역시 다시 한번 나온다는 거 주목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총 correlation, inquiry, imperative, 그 다음 consent, voluntary, confidential까지 정리했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230제 24번 다음에 이어서 27번으로 넘어갑니다. 퍼즈 하시고 여러분 페이지 넘기시면 되겠어요. 자, 27번 문제는요. 여러분 원래 문제에서 지칭 추론으로 푸셨던 문제입니다. 내용적으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겠죠. 우리가 보통 조금 스킵하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가 도표나 지칭 추론이라든가 분위기 심경 같은 문제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별로 출제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나 자, 그래서 중요도는 하가 되고요. 출제 포인트는 그냥 간단하게 어법사항만 짚고 넘어가도록 꼭 하겠습니다. 자, 소재랑 요지 먼저 볼까요? 아들을 교육시킨 아버지다. 그래서 요지가 오랜 기간 여행을 다녀온 후에 아버지도 애비애미도 몰라보는 그런 자식 새끼가 있었던 거지. 그리고 굉장히 상스러워졌어. 그래서 이 새끼를 나도 못 알아보는 이 새끼를 우리가 어떻게 교육시킬까 해서 나는 너를 모른다. 인척하고 아들을 아버지가 자기 회사에 고용인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훈련시켜가지고 조금 인간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자신의 재산을 양도해줬다라는 그런 뻔한 별로 중요치 않은 내용인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문장서부터 들어가도록 하죠. A youth once left his home to go travel. 그래서 옛날에 한 젊은이가 자신의 집을 나와서 여행을 떠나게 됐는데 몇 년 후에 그가 되돌아왔습니다. 하지만 recognize neither A nor B 혹은 neither A nor B라고 하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상관관계를 갖는 거. 다른 거 같이 쓰시면 안 돼요. or로 바꿔 쓰시면 안 됩니다. or은 우리 뭐랑 같이 쓰죠? 그렇죠. either A or B 쓰죠. neither A nor B는요. A도 B도 둘 다 아니다 해서 양자 부정이야. 그럼 뭐니? but recognize. 하지만 이 recognize 하지 못했다. 즉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거야. 첫 번째. 그의 예전 집도 알아차지 못하고 심지어 아버지까지도 알아차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되나요? 자, 다음 Father was very happy. 아버지는 아들을 보자마자 내 아들! 하고 알아챈 거야. 그래서 너무 기뻤지. 집 나갔던 새끼가 돌아오니까. 하지만 he realized that 그는 조만간 깨닫습니다. 애새끼의 싸가지가 뭐죠? 영어로 manners, 예의범절이라는 단어죠. 그리고 좋아하는 것이 옛날에는 순진하고 책만 좋아하던 새끼가 어떻게 야동 같은 것만 좋아하게 되는 거지. 즉 어떤 선호적인 것들, 예의범절과 선호적인 것들이 had changed, 많이 바뀌었고 become 뭐가 됐다? become
course 됐다. 자, course 여러분 두 번째 어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형광펜 치시고요. 자, course는요 형용사로 상스러운, 조잡한, 음탕한 뭐 이런 뜻이 됐는데 중요한 건 이 자리 싸움이야 우리가 어법이란 것은. 그치? 그럼 이 자리가 형용사 자리임을 나타내는 하나의 키워드를 찾으셔야겠죠. 그게 바로 뭐다? 그렇죠. become이라는 이형식 동사가 되는 거야. become 때문에 뒤에 형용사를 반드시 쓰셔야지 coarsely 해서 부사 쓰시면 안 되는 자리라는 거. 되나요? 자, 넘어갑니다. 그때 아들의 상태가 조잡하고 난잡스러워졌습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는요 devise a scheme. 스킴이 뭐니? 계획이란 뜻이죠. 그래서 하나의 계획을 고안해내게 되는데 그 계획은요, employing his son, 그의 아들을요, as a servant, 하인으로서 고용시키는 게 작전이었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뭐 하겠다? to clean up, 동물의 어떤 배설물 같은 거를 치우게 만드는 servant로 고용을 했는데 다만 without telling his son that they were related. 서로 관련이 있는 부자지간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고서 일을 시킨 겁니다. 마치 사장님이고 나는 고용된 친구다, 직원이다 이렇게 생각하겠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his son gradually rose in station. 자, 신분상에서 업됐다, rise 했다라는 것이니까 promote, 즉 승진했다는 얘기가 되고요. until이란 단어 기억나세요? 저랑 같이 수업하신 친구들 기억나셔야 돼요. 자, until은 뭐뭐 할 때까지라는 물론 뜻이 있지, 그지? 그런데 우리가 순차 독해할 때 있어서 until은 앞에 있는 구절이 먼저 나오고 뒤이어서 순차적으로 뒤에 있는 사건이 나오게 된 관계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라고 해석하겠습니다. 이해됩니까? 그럼 다시 갈게요. 그의 아들은 전체적으로 이 지위나 입지가 올라가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he became 매니저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관리하는. 하지만 여전히 그는요 regard A as B. 무슨 뜻입니까? A를 B로서 간주하다, 여기다. 그는 여전히 그 자신을요 고용된 사람으로서 여겼다는 거야. 자, 여기서 몇 번째? 세 번째 어법사항 들어갑니다. 뭐죠? 제귀대명사에 대한 내용이죠. 자, 우리 제기대명사는 언제 씁니까? 문장의 동작의 주체자와 객체가 일치할 때, 즉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땐 self를 쓴다 라고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이 문장의 주어가 누굽니까? 그렇죠. he, 이 부분이요. 그 사람 누구예요? 아버지의 아들이요. 그렇죠. 아들이 되겠지. 아들이 문장의 주어고 아들이 자기 자신을 여전히 고용인으로서 여겼기 때문에 himself를 썼다는 건 여러분 다 아실 건데, 그럼 이 자리에 뭐 쓰면 안 됩니까? 그렇죠. 힘을 쓰면 안 되겠죠. 자, 오른쪽 볼까요? 선생님이 글자를 좀 썼는데 he regard himself as 했을 때 그럼 당연히 himself인데 뭐 이게 어렵냐 싶지만요. 힘을 쓸 수 없나? 예,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어요. 그럼 힘을 쓰면 중요한 건 힘을 쓸 때와 himself를 쓸 때가 뭐가 달라지는지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얘기겠지. 되니? 다 금방 했던 것처럼 himself를 쓰다면 he와 himself가 어떤 존재? 같은 존재가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이 두 존재가 일치하는 존재가 되고 만약에 힘을 쓰게 되면 일치하지 않는 존재가 되는 거야. 그럼 이 글에서는 힘을 쓴다면 누굴 가리켜? 그렇죠. 아버지를 가리키는 의미가 되겠지. 그래서 he regarded him 자체는 he와 him이 다른 존재라고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굉장히 독해를 하면서 파악을 빨리 하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제기대명사 파트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넘어가시고요. 자, 그의 아버지가 마침내 회의를 소집합니다. 친척 회의를 소집했네요. 문장이 여기서 끝났습니다. 그 다음 at which 돼 있는 거 보시죠? 굉장히 요즘 관계사 문제가 강세가 됐는데 특히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무엇과 같다? 그렇죠. 관계 부사와 같아서 이거 대신에 누굴 써도 되냐면 where를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문장의 선행사가 미팅인 것 같네요. 모든 친척들의 회의를 소집을 했고 그 회의에서 at the meeting 이해되십니까? 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또는 관계 부사가 나오면 뒷문장의 구조는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완벽한 문장이 반드시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그럼 뭘 쓰면 안 됩니까? 그렇죠. which를 쓰시면 안 되겠다. 정리하셨나요? 그래서 which를 쓰시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회의에서 그는 그의 아들의 신분을 밝히게 되었고 did, 무슨 동사? 양도하다라는 뜻입니다. did. 자, 그의 재산을 아들에게 양도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첫 번째, 양자 부종에 관련된 거. 두 번째, 형용사는 언제 써야 하는 것인가. 세 번째, 제기대명사 얘기했고요. 네 번째,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까지 정리했습니다. 자,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죠. 자, 230제 40번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30제 40번 문제는요.
작년에 EBS에서 나왔던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도는요, 반복돼서 나왔던 소재이기 때문에 별로 크게 중요해 보이지 않고 하루 처리를 하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출제 포인트는 이 글이 원래 여러분들이 푸셨을 때 어떤 문제였냐면 요약 문제였었거든요. 40문제가 한 문장 요약형이었기 때문에 글의 전적인 논지만 이해하시면 되니까 제목과 빈칸 정도만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자, 제목은 이미 되어 있죠? 불편한 경험을 통한 학습이다 그랬어. 그래서 핵심 어휘가 사실 여기 다 나왔어. 불편하다, 경험이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학습을 한다. 불편한 경험이라는 어떤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서 뭔가 아이가 깨닫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첫 번째 문장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Occasionally there are children. 어떤 아이들이 있냐면 have trouble ing. 수거 나오죠? have trouble ing, have a problem, have difficulty ing.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해서 우리 ing랑 같이 외우는 관용 표현이 됐습니다. 자,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대요. 그들의 옷의 선택이 부적합하고 심지어 건강에 좋지 못하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싹수 없는 애새끼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애새끼들은요, 종종 resist, 부정하고 저항합니다. 어떤 사실을? suggestion that 동격입니다. 자, 센 날이 최적의 선택이 될 수 없다라는 거. 눈 오거나 비 오는 날에 최적의 선택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따라서 그런 아이들한텐 뭐다? 이것이 가장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다. 형광펜 들어갑니다. 첫 번째 핵심어 나오고 있죠? 경험이 가장 최고의 선생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예시가 나오고 있는데요. 리디아라는 8살 먹은 꼬맹이가 나오는데 이 친구가 she insisted on wearing. 자, insist on 하시면 무언가를 고집하다, 주장한다 해서 역시 수거로 ing 동명사를 쓰고 있습니다. insist on ing. 뭐 하는 걸 주장해? 가장 좋아하는 샌들을 굳이 학교에 신고 가겠다는 거야. despite 뭐에도 불구하고 경고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자, 역시 또 동격이 되겠습니다. 자, 사이드워크, 인도가요, 눈과 진창으로 덮여져 있다라는 어머니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 이거 가지고 갈래, 신고 갈 거야 하면서 진상을 핀 거야. 엄마가 졌죠. 그래, 한번 너 요때 봐라, 저때 봐라. 그래서 엄마가 걱정은 물론 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 도착했을 때 젖은 발, 차가운 발, 이런 발이 될까봐 걱정은 했지만 리디아는요, would not budge. 자, budge는요, 우리가 의견이나 행동 따위를 조금씩 바꾸거나 움직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부정 표현과 이렇게 보통 함께 쓰여서 조금 더 꿈쩍하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뭐라고요? 꿈쩍하지 않다, would not budge.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죠? 그렇죠. 어머니의 판단과 선택이 옳았죠. While, 마지막 문장 갈게요. While Lydia가요, did have some very uncomfortable, 뭐요? 핵심 소재도 나왔네. 불편한 발가락을 가졌어. because 왜냐하면 다 젖었어. 그 발가락들이 다 젖고 얼었죠. 학교로 오고 가는 도중에 다 젖고 얼어서 상당히 불편한 발을 갖게 되었지만, 자, 역접의 접수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뭐 했다? 깨달았다. 그럼 이 글 전체에 뭐가 나와야 돼? 그렇지. 주제와 교훈이 나오셔야죠. 형광펜 쭉 들어갑니다. Fashion is not worth the price of physical pain. 패션이 신체적인 고통의 대가를 치를 만한 가치가 없다는 걸 그제서야 깨닫게 된 거죠. 이 부분이 유일한 빈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불편한 경험을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되었다.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넘어갑니다. 230제 41번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 문제는요, 여러분 문제 푸실 때 흐름과 무관한 문장을 골라내는 문제였는데 내용적으로 그닥 중요해 보이진 않고 시험에 그렇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중요도를요, 먼저 표시할게요. 중요도는 하고요. 그 다음 출제 포인트 굳이 나온다면 전체적인 제목과 핵심적인 어휘, 키워드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없는데 여러분 필기본에는 요지가 있을 겁니다. 읽어보도록 하죠. 자, 어른의 뇌는 천천히,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혁신을 하지만 어린이의 뇌는 광범위한 변화를 훨씬 더 빠르고 고통 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 라는 내용이네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이 가장 유일무이하게 중요한 문장처럼 보입니다. 형광펜 주시고요. 이 글에 뭐가 됐다? 이 부분이 그렇죠, 요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문장 들어갑니다. Young brains are capable of much more extensive change than brains of adults.
자, 어린이의 뇌가요. 어린이의 뇌는요, 어른의 뇌보다 훨씬 더 많은 광범위한 변화를 처리할 수 있다, 수용할 수 있다. 그래서 어린이의 뇌가 어른의 뇌보다 상당히 이제 변화에 민감하고 빠르고 내용적으로 광범위하게 변화를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음 문장. This difference between old brains and young brains. brains를 가리키겠죠? 자, 어른의 뇌와 어린이 뇌의 차이는 바로 이런 차이가 the engine, 여기서 engine 어떤 뜻으로 쓰였어? 예, 원동력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기술과 문화 혁신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그래서요, 자, 다른 어떤 동물보다도 인간은요, reshape the world around them. 그들 주변의 세상을 다시 형성하는데, 하지만 그 혁신의 방식이 상당히 다릅니다. 첫 번째, 천천히. 그리고 두 번째, 의도적으로. 그리고 세 번째, 의식적으로.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켜 간대요. 천천히 굉장히 의도적이고 의식적으로 한다. 그러면 우리가 연상이 되는 건 어린이의 뇌는 그렇지 않다라는 쪽으로 가겠죠. 됐죠? 다음 문장 갑니다. The changes that take place within adult life. 자, 성인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은 인터넷의 발달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파괴적이고 주의를 요하고 그다음 불안감을 주고 상당히 들뜨게 만드는, 그쵸? 굉장히 이게 지금 intentionally하고 consciously 하다는 얘기에 대해서 연결되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상당히 그러한 면을 갖게 하는데, 하지만 이 문장 밑줄 같습니다. But 그러나 그러한 변화들이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는 뭐래요? 그렇죠. second nature라는 단어 보이시죠? 제2의 천성이다. 자,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봐. 이 단어가 consciously나 intention하고 굉장히 대조적인 어구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 왜냐하면 의도적이고 의식적인 것은 내가 타고난 게 아니라 후천적으로 생각을 하고 의지적으로 행동을 하는 경우죠. 그런데 네이처라는 것은 뭐니? 자연 아니잖아. 뭐야? 그렇지. 본성, 천성이란 거죠. 그러니까 제2의 두 번째로 타고난 거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타고났다라는 것은 의식적이기보다는 무의식적이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거지. 됐어? 즉 어른들은 굉장히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세상을 혁신하고 발전시켜 나가지만 아이들은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무의식적으로 인정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따라서 다음 문장. Those young brains painlessly. 보이세요? 예, 고통 없이 뭐한다? 이 세상의 모든 변화나 정보 따위를 흡수해버립니다. 심지어 the word가요, it was created only the day before they were born. 그들이 태어나기 바로 직전에 만들어진 그런 변화된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고통 없이 그대로 흡수한대. 왜? 그것이 이들한테 뭐니까? 그렇죠. 제2의 타고난 천성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이 글은요, 전체적으로 어린이와 성인의 뇌에 있어서 처리 방식의 차이점을 대조적으로 나타낸 글이 될 것 같고요. 주된 핵심어휘를 위에 잠깐만 단어로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첫 번째, 어른이 바라보는 방식은 어떠냐? 세 가지 단어 뭐였니? 그렇지. slowly, intentionally, consciously가 되겠죠. 자, slowly, intentionally, consciously. 이게 어른이 바라보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것과 지금 누가 대조되고 있어? 그치? 어린이가 세상과 변화를 바라보는 혁신의 방식은요, painlessly, extensively가 나왔습니다. 이 글에서는요, 고통 없이 이렇게 흡수하고, 그리고 광범위하게 흡수한다. 여기서 반대적인 의미로 우리가 보자면, 어른이 consciously였으면 아이는 상대적으로 뭐야? 고통 없이 받아들인다는 의미에서 알 수 있죠? 그렇죠. unconsciously가 되겠죠. 연상해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그냥 받아들이니까 상당히 어떻게? 그렇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단어. 자, 우리가 unconsciously랑 똑같은 단어를 기출이나 혹은 평가원 지문에서 다른 단어로 바꿔 쓰는 경우를 본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뭐죠? 예, 정리합니다. 바로 automatically라는 단어. 이거 기억하시죠? 자동적인이라는 뜻도 있겠지만 무의식적인이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비슷한 관계로서 우리가 연상되는 단어로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보는 방식 그리고 어른이 보는 방식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인 논지는요. 어른들의 뇌는 의도적이고 의식적으로 변화나 혁신을 이뤄가지만 아이들은 그걸 무비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그것은 왜 그렇다? 그렇지. 제2의 천성이기 때문이다. 네, 이 글은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마지막
자, 2회차 마지막 지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30제 42번에서 43번 장문 들어가는데요. 자, 이 내용도요. 일부 내용에 한해서는 작년 EBS에서 나왔던 내용을 그대로 쓰고 있어. 자, 전체 단락 보이니? 크게 두 단락 보시죠? 이 앞에 있는 첫 번째 단락이 작년에 EBS에서 나왔던 내용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어떤 기존의 인식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부분을 좀 더 붙여서 장문으로 만든 글입니다. 그래서요. 중요도는 역시 소재가 작년과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하라고 했고요. 전체 출제 포인트는 요지 위주로 아시고 제목과 요지 그리고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재는요. 주의 집중과 의식과의 관계. 주의 집중이 여기서 뭐니? attention이란 단어죠. 의식이라는 건요. perception이라는 단어와요. 그래서 perception에 있어서 과연 주의 집중, attention이 필요한가? 라는 question이 첫 번째 등장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은 첫 번째 단락에서는 yes, 반드시 그렇다라는 내용이에요. 그게 예전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필기본의 오른쪽 그림 그린 거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그림에 뭐가 나오냐면 예전의 기존 연구에서는 실험을 한 가지 한 거예요. 과연 인지를 하는 데 있어서 주의 집중이 필요한가? 그래서 어떤 걸 했냐면 이 글의 내용에서도 나오겠지만 곤잡기 놀이를 실시를 하는데 3명은 검은색 티셔츠를 입고 3명은 흰색 티셔츠를 입은 거야. 그리고 실험자한테 요구를 한 거지. 자, 이제부터 흰색 티셔츠를 입은 사람들이 패스를 몇 개를 했는지 정확하게 세보세요. 라고 한 거야. 그러면 이들의 관심의 대상은 패스의 개수겠죠. 그래서 열심히 패스의 개수를 세고 있는데 그 중간에 고릴라 탈을 쓴 사람이 지나가 보는 거야. 그러면서 하면서 가슴을 펑펑펑 치면서 확 지나갔어. 그래서 이 실험이 끝나고 나서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패스의 개수가 몇 개죠? 그랬더니 40개요? 이렇게 대답을 한 거야. 그러면 지나가는 고릴라를 보셨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해? 아니요, 고릴라 지나가나요? 못 봤는데요? 라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결론이 뭐냐? 아, 패스의 개수에만 어텐션을 하다 보니까 아무리 고릴라가 있어도 그것을 퍼셉션 하지 못한 거지. 그치? 그렇다면 이 둘의 상관관계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attention이 반드시 conscious perception에서는 필수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야. 됐나요? 자, 요지 한번 보시죠. 의식적인 인지를 위해서는 다시 본문 갑니다. 주의 집중이 요구된다라는 얘기야. 맨 처음 단락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 여러분 형광펜 하시고 이것이 첫 번째 단락의 핵심적 논지라고 보시면 돼요. 체크해 볼까요? 자, 됐죠? 그래서 1단락 요지가 It is true that attention is required for conscious perception. 자, 주의 집중이 필요하다. 무엇을 위해서? 키워드 conscious perception. 의식적인 인식을 위해서 반드시 주의 집중이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내용에 대한 실험이 쭉 금방 선생님이 얘기했던 실험이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다음 문제까지만 볼게요. 자, 사실상 당신은요. 인정하고 인식하지 못합니다. 뭔가를. That is right in front of you. 당신 앞에 있는 뭔가를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야. 만약 뭐라면요. If you are paying attention to it. 당신이 그것에 집중하지 않으면 여기서 말하는 네 앞에 있는 그 대상 그리고 그것은 뭐였니? 우리 실험에서? 그치? 고릴라였지. 그치? 그래서 반드시 주의 집중하지 않으면 의식적인 인식을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쭉 내려오면서 자, 이 정도까지가 실험 연구에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자, 이 1단락 요지가 미괄식으로 한 번 더 강조되는 부분이 마지막 문장에 있습니다. 밑줄 같이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장. It seems that 마치 뭐인 것 같다. 자, 형광펜 들어갑니다. Without attention 뭐가 없다면요? 예, 주의 집중이 없다면 there is no perception, 인식도 없다. 되니? 자, 이 부분까지가 뭐야? 작년 EBS에서 나왔던 내용이었다는 거야. 그런데 뭐라고 하고 있어? But 하면서 그러나 그것이 꼭 맞는 것만은 아니다. 반론을 얘기하고 있죠. 그 통념에 대한 반대 논지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두 번째 예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자, what if에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자, what if에서 반론에 대한 가정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what if you are paying attention to one stimuli? 네가 만약에 하나의 어떤 자극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데 그 환경에서 또 다른 자극이 당신의 notice라는 것은 여기서 뭘 가리켜? 그렇지, attention하고 똑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자극이 하나의 자극에 관심을 네가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또 다른 자극이 당신의 주의 집중을 요구할 수가 있을까요? 그럼 대답은 뭘까?
그렇지. 당연히 반론이니까 yes가 되는 거지. 다른 거에도 역시 집중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거야. 자, 그래서 example 예를 들어갑니다. 그 예는요. 자, 선생님 글의 내용보다는 오른쪽 그림, 여러분 필기본 그림을 보고 얘기를 할 건데, 자, 새로운 가설의 예시를 보는데요. 자, 한 사람이 어디에 집중을 하고 있냐면 라이브러리에서, 도서관에서 책에 집중을 해서 책을 보고 있었던 거야. 그랬더니 바깥에서 저거 불 아니에요? 불난 것 같아요. 라고 누군가 소리치는 거지. 그랬을 때 나는 책에 집중하니까 불이란 소리가 안 들릴까? 그렇지 않다란 얘기입니다. 불이 났나 보다 라고 하고 인식을 한다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even though you are paying attention to the book, 당신이 설령 그 책에 관심을 갖고 주의 집중을 하고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외치는 소리를 분명 들었을 것이다. 됐어요? 자, 그러므로 사실상 다음 문장 한번 밑줄만 줘볼게요. 사실상 if there were absolutely no processing, 만약 당신이 전혀 자극에 대한 처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런데 어떤 자극이죠? That you were ignoring, 당신이 무시하고 있는 자극, 즉 첫 번째 자극이 아니라 불이야라는 두 번째 자극을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신경 쓰지 않았던, attention하지 않았던, 자, 여기서 ignoring의 의미는 뭐죠? attention의 반대 의미가 되는 거야. 알겠니? 당신이 주의 집중하지 않고 무시했던 어떤 자극에 대해서 만약 그 정보에 대한 처리가 절대적으로 일어나지 않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You would have to periodically make a conscious decision. 당신은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의식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돼. 주변의 환경을 뭐하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뭔가 중요한 일이 불이라든가 혹은 홍수라든가 어떤 SOS라든가 이런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집중? 주변에 뭐 일어나나? 다시 집중하다가 주변에 뭐 일어나나? 이런 식으로 정기적으로 의식적인 결정을 해야 될 수도 있겠다는 얘기지. 자, 그럼 이 말은 잘 생각해봐. 대놓고 전체적인 이 사람의 두 번째 단락의 논지를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이 부분 들어가 볼게요. 실제로 여러분이 무시하고 있는 자극에 대한 처리가 전혀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은 무언가 중요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여러분의 환경을 감시하는 의식적인 결정을 주기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은 뭐냐? 지금 if서부터 이 조건이 중요한 거지. 결국 여러분이 무시하고 있는 자극, 즉 집중하지 않고 있는 자극에 대해서도 여러분은 프로세스를 하게 된다는 얘기야. 인지를 하게 된다는 얘기야. 알겠냐? 여기서 이 process라는 단어가 또 뭐랑 똑같아? 그렇지. 첫 번째 단락에서 얘기했던 perception하고 똑같은 의미야. 이해됩니까? 이 단어 process가 인지의 의미와 대조적으로 쓰였고 ignoring은 뭐요? attention의 반대 의미로 쓰였다고요. 다시 조건 볼게요. If there were absolutely no processing of a stimuli that you were ignoring, 만약 당신이 무시하고 있는 자극에 대한 처리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런 결과를 나타낼 것이기 때문에 결국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당신은 무시하고 있는 자극에 대해서도 processing 하게 된다. 즉 인지를 하게 된다. 정리해보죠.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전체적인 결론을 갈게요. 무시하는 자극에 대해서도 인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항상 모든 인지 대상이 집중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니겠지. 자, 요지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자, 의식적인 인지를 위해서는 주의 집중이 요구되지만 사람들은 또한 무시하고 있는 자극에 대해서도 처리 또는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인식에 있어서 항상 주의 집중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perception에 있어서 attention이 필요한가? 라는 제목에 대해서는 yes or no. yes일 수도 있고 no일 수도 있다. 이런 글이 되겠습니다. 자, 중요도는 하지만요. 내용은 우리가 많이 보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론까지 실어서 장문으로 실었다는 점에 주의하면서 자, 2회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뿅!